안녕하세요. 일라이영입니다. 저는 요즘 존중이라는 단어를 자주 떠올려요.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인간 관계가 단순해질수록 그 안에서 남는 건 결국 태도라는 걸 느끼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했던 말, 표정, 말투, 그리고 마음. 이 모든 것이 나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언어가 되니까요. 얼마 전 읽은 책, 품격 있는 삶에 나오는 한 문장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존중은 가장 비싼 예의이다. 읽는 순간 그 말이 저를 오래 멈춰 세웠어요. 왜일까? 생각해 보니 존중은 마음속에서 미리 준비되어야 하는 태도라서 쉽게 흉내낼 수 있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존중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품격이 되는지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 버튼으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왜 나를 제대로 보지 않지? 왜 내 말을 가볍게 넘기지? 왜 나를 존중하지 않지? 그럴 때 마음 한쪽이 서운해지고 어쩌면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냥 조용히 마음을 닫게 되죠. 사람은요,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순간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먼저 반응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존중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관계에 오래 남는 흔적이 돼요.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직장에서 어떤 회의를 했을 때였어요. 내가 말하는 동안 누군가는 고개를 들지도 않았고 또 다른 사람은 내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대답을 던졌어요. 그 순간 들었던 생각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 나는 지금 존재로 취급받지 않는구나. 그때는 그 감정이 뭔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분노도 아니었고 상처도 아니었어요. 그건 존중받지 못함에서 오는 침묵의 아픔이었어요. 말할 힘을 잃게 만드는 감정. 말해봤자 소용없다라는 마음. 그때부터였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태도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한 계기가 된 거죠. 어떤 심리학자는 존중은 상대를 바꾸기 전에 먼저 나의 태도를 멈추고 들여다보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참 깊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존중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존중은 먼저 멈추는 것이거든요. 바로 판단하지 않고, 바로 단정 짓지 않고, 바로 정답을 말하지 않고, 잠시 기다려주는 시간, 존중은 생각보다 이런 아주 간단한 순간에서 시작돼요. 말을 잘하는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 있어주는 태도에서 자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나는 내 삶에서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태도를 쓰고 있을까?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존중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우리는 종종 타인을 먼저 떠올리죠. 하지만 존중은 남을 잘 대하라는 문장이 아니에요. 존중은 이렇게 시작돼요. 나는 나를 존중하고 있나요? 내 감정이 서툴다고 혼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실수했다고 나를 미움과 비교 속에 두고 있진 않은지, 내가 나의 삶을 조급하게 몰아세우며 존중이 아닌 압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존중은 먼저 나에게서 태어나 그 다음 타인에게 흘러가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이 삶을 바꿔요. 왜냐면 존중은 관계의 온도를 바꾸고 관계의 온도는 결국 삶의 질을 바꾸니까요. 존중이 태도가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이런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사람은 결국 태도로 기억된다. 말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상대가 했던 행동도 흐릿해지는데 그때 풍겼던 태도의 느낌은 오래 남아요. 품격 있는 삶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존중은 내가 먼저 선택하는 태도다. 처음엔 그 문장이 단순해 보였는데 생각할수록 마음속에서 자꾸 되뇌어졌어요. 왜냐면 우리는 종종 상대의 태도를 보고 내 태도를 결정하곤 해요. 저 사람이 무례하니까 나도 예의 안 차릴래.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나도 할 필요 없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누군가 불친절하게 굴면 마음이 금방 다쳐버려요. 그런데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마음을 거울 반응이라고 설명한대요. 상대의 모습을 거울처럼 반사하는 반응,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일어나는 본능 같은 거죠. 하지만 성숙한 존중은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한 박자 쉬고 선택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대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의미에 반응한다. 이 말을 듣고 저는 한참을 멈췄어요. 내가 상대에게 서운했던 순간들, 그건 사실 상대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내가 느낀 감정 때문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일부러 천천히 반응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상대가 짧은 말투로 이야기하면 바로 서운해하지 않고 이렇게 묻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바쁘거나 마음이 힘든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가라앉으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법정 스님도 이런 말씀을 남겼죠. 내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잔잔해진다. 결국 존중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서 시작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건 억지로 꾸미는 예의가 아니라 서서히 익어가는 품격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외면보다 내면이 사람을 설명하는 시대가 오잖아요. 그때 필요한 건 완벽한 말솜씨도 대단한 경력도 아니에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언어가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상대 앞에서 어떤 태도로 서고 있을까? 그리고 조용히 또 이런 질문을 덧붙여 봅니다. 오늘의 나와 내 태도를 내가 존중할 수 있을까? 관계라는 건 참 묘해요. 가깝다고 편해지면 예의를 잃고 멀다고 신경 쓰면 또 불편해져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존중이 자리 잡는 순간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닿으면서 만들어지는 과정 같아요. 저는 어느 날 이런 경험을 했어요. 카페에서 한 어르신과 우연히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은 제 이야기를 끊지 않았어요. 제 말이 길어도 정리가 안 돼도 중간에 의견을 던지지 않았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들어줬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이상했어요. 제가 그분께 특별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뭔가 깊은 이야기를 나눈 것도 아니었는데 그 순간 저는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아, 존중은 말로 확인되는 게 아니구나. 자리를 내어주는 태도에서 느껴지는 거구나.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진짜 마음을 열 수 있다고 해요. 그걸 정서적 안정감이라고 부르죠. 존중은 바로 그 감정을 만들어줘요. 괜찮아.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이런 분위기요. 저는 나이가 들면서 사람을 잃는 것보다 함부로 대하는 관계를 더 경계하게 됐어요. 관계에서 존중이 사라지면 대화는 말싸움이 되고 기다림은 의무가 되고 표현은 요구가 돼요. 그리고 결국 마음은 지치고 멀어지죠. 반대로 존중이 있는 관계에서는 침묵도 괜찮고 다름도 자연스럽고 실수조차 배움이 돼요. 법정 스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사람 사이의 거리는 마음으로 잰다. 이 말이 참 정확하다고 느껴져요. 어떤 사람과는 가까이 있어도 멀고 또 어떤 사람과는 멀리 있어도 따뜻해요. 그 차이는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결이에요. 어쩌면 존중은 상대가 옳아서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의 존재라는 이유만으로 건네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상대를 바꾸려고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해하려고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이렇게 묻습니다. 이 관계에서 내가 먼저 존중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던지고 나면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져요. 그리고 관계가 조금 더 부드러워져요.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어요. 존중이 중요하다는 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존중은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먼저 무너져요. 낯선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말할 수 있는데,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에게는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죠. 그 정도는 알아야지. 내가 몇 번을 말했잖아. 왜 또 그래? 이런 말들은 설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감정이에요. 서운함, 기대, 실망, 그리고 익숙함에서 나오는 말.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관계 피로 반응이라고 부른대요. 서로 너무 익숙해져서 예의를 생략해버린 상태. 하지만 그 익숙함은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존중이 사라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해요. 가족이니까 이해해주겠지. 가까운 사이니까 표현이 거칠어도 괜찮겠지. 하지만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존중이 더 필요해요. 왜냐면 그들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영향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에요.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 앞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은 참 단단하죠. 우리는 감정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마음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니까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느 날 남편과 사소한 걸로 다퉜는데 그때 제 입에서 튀어나오려던 말은 지금 생각해도 놀랄 만큼 차가웠어요. 그때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까? 아니면 상처만 남길까? 그 질문 하나로 내 말투가 바뀌었어요. 때로는 존중을 지키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싶은 관계를 잃지 않는 거예요. 법정 스님도 말씀하셨어요.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그림자가 뾰족하면 마음도 이미 뾰족해져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어쩌면 가장 어려운 존중은 내 실수 앞에서도 나를 존중하는 마음일지도 몰라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오늘 조금 부족했어도 괜찮다고, 내가 다시 선택하면 된다고. 그렇게 나에게도 부드러운 시선을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한 존중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화를 선택했는가? 아니면 태도를 선택했는가? 그리고 조용히 또 묻습니다. 나는 이 관계를 이기고 싶은가? 아니면 지키고 싶은가? 나이가 들수록 저는 한 가지를 더 확실히 알게 돼요. 사람의 삶은 결국 어떤 말과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 그 흔적으로 남는다는 걸요. 젊을 때는 어떤 사람일까? 무엇을 했을지가 먼저 보였다면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을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편안한가? 그게 먼저 보여요. 품격 있는 삶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품격은 거창한 행동에서 나오지 않는다.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진다. 정말 그래요. 존중도 그래요. 크고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순간들에서 자라요. 상대가 말할 때 끝까지 들어주는 일,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는 시선, 감정이 앞서도 한번 멈춰주는 침착함, 말보다 마음을 먼저 챙기는 습관. 이렇게 작고 조용한 선택들이 모이고 쌓이고 자리 잡으면 그때 비로소 삶은 품격이라는 단단한 질감을 갖게 돼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존중 없는 지식은 공허하고 존중 없는 행동은 폭력이라고 했어요. 결국 존중이 없는 관계는 아무리 화려해도 오래가지 못해요. 반대로 존중이 자리 잡은 관계는 말이 조금 부족해도 오래 따뜻하게 머물러요. 그리고 저는 요즘 존중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존중은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다. 누가 먼저 하길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먼저 건네는 마음. 상대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흘려보낼 수 있는 여유. 그 마음이 자라날 때 관계는 편안해지고 삶은 훨씬 단단해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다짐해 봅니다. 오늘 하루 말보다 태도를 먼저 꺼내보자. 그리고 이렇게 한 줄 더 덧붙여 봅니다. 존중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자. 그 선택이 누군가에게 닿을 수도 있고, 오늘 내가 가장 지키고 싶은 관계를 지켜줄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도 나라는 사람을 조금 더 깊고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흘러 지금의 나를 돌아보게 되는 날이 오면 그래도 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참 괜찮은 인생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파동이 생겼다면 그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삶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답보다 마음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걸 조금씩 배워가죠. 그리고 오늘도 그 배움의 길 위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조용히 응원해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 내 마음과 닮은 문장이 있었다면 그 느낌 그대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길지 않아도 괜찮고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답은 없어도 각자의 마음은 모두 소중하니까요. 그 마음들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더 나를 이해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